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학 개론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호 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12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룹핑을 하고 요약 정리를 해서 쓴 책이 바로 사장학 개론입니다. 크게 6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은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하게 묻는다 라고 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에 대한 능력, 시장에 대한 규모, 또 수입을 만드는 방식들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일해서 내가 수입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장사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일한 대가로서 얻어지는 큰 수입을 얻어낸다면 그건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자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전체를 통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라는 용어입니다. PER이라는 용어예요. 원래 퍼라는 용어는 이런 말이죠.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당 순이익, 회사가 사업하면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 이 숫자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주가가 5만 원입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퍼는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퍼가 낮은 사업이 있고 퍼가 높은 사업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학원 강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학원 강사의 퍼는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은 매우 높습니다만은 그가 사업을 안 해버리면 수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래가치가 없는 거죠. 퍼가 10이라는 말은 10년치 이익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미래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퍼가 높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 미래가치가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꾸준히 많이 벌 것 같다. 그래서 이 저자는 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성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퍼가 높고 낮은 것을 평균과 비교해보고 또 업종과 비교해보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퍼를 사업성의 관점에서 퍼가 높다 낮다라는 개념을 이 사업의 미래는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직원 수보다는 매출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순이익이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생존 연수가 중요한 것 같고 이익이 오르고 나서 직원을 고용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매우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고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실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맨파워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갖고 최대 매출을 끌어보라는 거죠. 직원부터 먼저 뽑아놓고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현재 보유한 자산과 현재 보유한 어떤 인력을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잘해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사장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영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어떻게 끌어오면 좋겠습니까? 부가치를 어떻게 더 창출할까요? 영업적 기능이 매우 강한 거죠. 다만 영업을 한다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자는 사업은 끊기다, 적게 먹고 잘 걸어가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이 커지고 좋아지면은 실수할 수 있는데,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한 5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조심하고, 개국 공신의 반란을 조심하고, 사치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첫 번째 생각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더 단단한 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생각에 대한 생각.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칭찬은 설탕이지만 비난은 소금이다. 사장에게 있어서는 칭찬은 아첨과 통할 수 있다는 거죠. 비난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은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몸가짐 잘해야 됩니다. 단단한 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생각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기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잠자리 잘 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해가지고 불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리지요.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정 위치에다가 정품을 정량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돈이라고 말합니다. 청소, 모든 미결함 항상 쓰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서 청소는 점검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정리정돈 청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쉽게 잘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청결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에 대한 것은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단단한 사업을 만드는 사장의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경쟁자는 축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쟁자는 축복? 그건 아니죠. 경쟁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왜 축복이 될까요? 저자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긴장할 수 있는 거죠. 분발할 수 있는 거죠.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원, 그들은 누구인가? 상사의 평가, 부하 직원들의 평가 가운데서 살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사장으로서 자기의 아첨만 잘하는 직원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2인자 키우는 것은 마치 사업의 동업자 키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절대적으로 감성으로 경영하지 말고 숫자로 경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을 넘어서 기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사를 키우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요소는 두 가지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한 가지는 균일화입니다. 가게마다 모든 게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점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되고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점주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쓰는 용어가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가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공의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키라는 것이죠. 해외도 진출하는 겁니다. 시장의 범위를 국내만 한계하지 말고 한정짓지 말고 세계 시장을 바라보라는 관점으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을 넘어서 큰 기업이 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 회사의 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자랑했더니 그 사람이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회전율도 중요하다는 거죠. 박리담회라는 용어는 박리, 이익이 적다는 거죠. 대신 담에 많이 판다는 거죠. 그것도 총 이익에 올리는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이익률이 어떠한 것인지 회전율이 어떠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 이익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사업이 커져가면서 기업이 돼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커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이익의 총액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우 간단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13가지 정도의 작은 사업가와 큰 사업가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 가진 큰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큰 미래 성과에 근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돈에 쫓기지 말고 돈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여섯 번째 단원이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그대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누가 사장하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언제 사장하면 좋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50대 60대 너무 늦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20대는 너무 서툴지 않겠습니까? 글쎄 30, 40대가 좋을 것 같네요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는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나이 탓은 아닙니다.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뭡니까? 욕망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고를 한 두 가지 정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 좋은 일만 하려 하지 말고 생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서 기업이 잘 커져가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 좋은 뜻으로 사업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생존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숫자에 대한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계산법에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숫자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1,000원의 물건을 사다가 30% 마진을 얻고자 한다면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1,000원에 사서 30% 마진이니까 1,300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300원에 팔아서 원가 1,000원을 빼면 300원이 남았는데 1,300원을 분모를 하고 분자를 300으로 하면 그게 30% 되겠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28원에 팔아야지 30%가 된다는 거죠.
1,000원에 산 물건을 1,428원에 팔아야지 30% 마진이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마진율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꼼꼼하게 철저하게 숫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장의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사장학 개론, 사장의 마음가짐에 대한 거 설명을 나름대로 12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6가지로 해가지고 그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사장학 개론의 내용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결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전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의 결과보다는 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 책의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흐름이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